네,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광화문입니다. 여러분, 감격적인 유세 현장 잘 보셨나요? 예, 서혜성 교수님. 네. 오늘, 대단히 상징적이고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예. 5시 50분경에, 안철수 교수가 깜짝 등장을 했죠? 전혀 예고 없이 네, 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종편에서는 안철수 교수가 지지를 철회했다. 철회한 거 아니냐, 이러한 해설까지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만, 안철수 교수가 등장해서 문재인 후보를 포옹하고 그 다음에 함께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란 목도리를 자신이 하고 있던 노란 목도리를 벗어서 문재인 후보에게 씌워지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따뜻한 그런 장면이 극적으로 연출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순간 말이죠. 독자들이 대박이다. 그리고 정말 최고의 이벤트다. 반전의 드라마가 광화문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아름다울 때는 사실 정치적 행위를 넘어설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장면이 바로 일반적인 정치 행위를 넘어서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고도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아주 탁월한 연출이었고 그런 감동적 장면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독자는 눈물 콧물 닦으느라 채팅도 못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뭐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정치가 아름다운 것은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은 그 삶의 역정이 이 한 정치인의 삶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삶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그토록 갈구했던 정치를 뛰어넘는 정치의 힘, 그걸 오늘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단일화, 이걸 염원했는데 말이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안철수 교수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오늘로써 이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신의 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사실은 왜냐하면 만약에 한 달 전에 완전한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한다면 이런 극적 연출은 불가능했습니다. 자, 저 뒤로 말이죠. 아직까지도 지금 지지자들이 남아서 만여 명의 지지자 남아서 지금 흥겹게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봤을 때는 이 광화문 유세 현장 중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이렇게 몰려들었죠. 그렇습니다. 경찰 추산 2만 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2만 명이 더 되어 보이는 2만 5천 정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문재인 후보가 중요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문재인 후보 연설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연설의 강도였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확신에 차 있었고 그리고 흔들림 없는 것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유도 보여줬죠.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는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이 집회에서 집중 유세에서 안철수 후보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사회를 보듯이 직접 가담했고 그리고 이은미 가수와 함께 애국가를 부르는 그런 장면도 연출되었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가 오늘 했던 얘기 중에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 유세 규모를 규모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스스로도 상당히 놀라운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미 판이 기울지 않았습니까? 이미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했고요. 그 순간 문재인 대통령 이러한 연호가 계속됐습니다. 이때 독자가 말이죠. 10년 만에 이런 기분 처음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참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승리가 목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대중들도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새누리당 이쪽에서 뭐 잃어버린 10년 많은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의 이 문재인 후보 유세를 지켜본 분들은 지난 노무현 대통령 시절까지를 함께 포함해서 10년 만에 이런 기분을 처음 느껴본다. 그렇죠. 왜냐하면 노무현 후보가 출마했을 때 이런 열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 이제 새누리당 방식대로 말하자면 빼앗긴 5년을 지금 되찾아가고 있는 거죠. 빼앗긴 민주주의의 길을 이 겨울 동안에 행군해서 지금 되찾아가고 있는데 오늘 광화문 유세가 바로 그런 것에 정점을 찍는 그런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문재인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두고두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새 시대의 첫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되게 부패에 연루되거나 나중에 퇴임한 이후에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말았는데 문재인 후보는 그렇지 않은 후보가 되겠다.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은미 가수가 문재인 신랑과 대한민국 국민 진부
서로 이제 결혼을 시키면서 예, 예. 마치 예. 결혼식 장면을 연출시키면서 네. 청중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문재인에게 맡겨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고 청중들이 지지자들이 거기에 예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행위들, 상징적인 행위들, 인간적 행위들인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가 지금까지는 지배의 영역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국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국민을 지배하려고 하는 통치 방식이 아닌 훨씬 더 서비스하고 모시고 섬기는 그런 정치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바로 이 순간 말이죠. 그 순간에 이제 일부 종편은 이제 중요한 장면 다 끝났다 라고 해서 자기네들 스튜디오로 옮겨가지고 걔네들끼리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튜디오 내에서 토론 같은 걸 했겠죠. 근데 바로 그 순간 대반전이 또 시작됐죠. 또 하나의 드라마가 시작됐죠. 5시 45분 안철수 교수가 무대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독자의 반응들이 설마 대박이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기 뭐합니다만 20대 표현으로 헐 대박. 그리고 또 하나 댓글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게임 끝났다. 이러한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이 순간 광화문 현장을 일부 중계하고 있던 종편들은 패널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야 안철수 발언이 다 끝난 다음에야 이제 속보로 안철수 광화문에 떴다 이렇게 속보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 한 가지는 사실은 안철수 현상이거든요. 바로 새로운 정치를 갈망했던 사람들. 근데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 순간에 결합하느냐, 결합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이 아마 굉장히 계산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그 안철수 교수가 전혀 예고 없이 사실 캠프의 극히 소수만이 알고 있는 사실 우리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우리가 아까 중간에 좀 끊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후보의 연설과 또 안철수 교수의 급작 등장 이 대목에 대해서 안 끊긴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둘이 가슴 마리면서 속 타면서 제발 여기서는 안 끊겼으면 좋겠다. 우리는 중계하는 심정보다도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만 정말 기대를 했었죠. 간절히 기원했었죠. 그날은 사실 그 순간에 우리가 사실 중계할 일도 없는 거고 우리가 말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끊어지면 시청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순간인데 그 끊어지지 않게 간절히 바랐는데 저는 안철수 교수의 등장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전에? 알았을 것 같습니다. 서 교수한테는 전혀 언급을 없었죠. 그걸 알지 못하고 있으면 언론사 사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알았는지 모르는지 제가 얘기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교수가 등장을 이제 5분이나 걸렸어. 5분. 왜냐면 인파가 많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는 10분 이상 걸렸죠. 10분 걸렸고. 근데 이 순간 말이죠. 안철수 교수가 등장하기 직전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후보 연설도 끝났으니까 집에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상당수의 분들이 뒤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빠지려고 하는 순간 안철수 후보가 등장하니까 다시 발길을 돌리는 다시 발길을 돌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백미가 나왔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연설을 했는데 굉장히 짧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초 정도 했죠. 여러분 제가 왜 여기에 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지지자들이 문재인을 열렸고요. 지금 그대로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마음 그대로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마음 그대로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고맙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5줄짜리. 세계에서 가장 짧은 유세. 그러나 가장 강력한 유세. 강력한 지원. 이게 사실 텔레비전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5초 광고로 끝내는 거죠. 15초에 딱 맞게. 그렇습니다. 아마 이거는 상당하게 안철수 교수가 의도한 게 아닌가. 안철수 교수는 지금까지 현재도 직접적으로 청중들의 무슨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창중이 자연스럽게 답이 우러나오게끔 그러니까 익은 답이 나오게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만약에 맞아요. 8시 뉴스. 그 다음에 저녁 9시 뉴스가 편집할 게 없죠. 뭔가 편집을 해야 되는데 안철수의 지원을 뭔가 편집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장면을 편집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따가 지켜보십시오. 만약에 이 안철수의 짧은 15초간의 발언을 보도하지 않는 8시 뉴스, 9시 뉴스가 있다면 그건 언론이 아니죠. 그건 언론이 아니죠. 언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번 대선은 박근혜 문재인 박근혜가 영어 상박을 하고 있지만은 가장 이번 대선에 가장 두드러진 정치적 현상, 사회 현상을 얘기하자면 김영욱 교수는 하물며 메시아 현상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사실은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대중들이었거든요. 그 현상에
중심에 안철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대중이 안철수로 불러낸 것이거든요. 네. 그 현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네. 광화문 너그리에 나가서 네. 15초 발언하는 것이 네. 편집된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언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어찌 보면은 이번 2012년 대선의 판은 유권자들이 짜내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유권자들이 1년 전부터 네. 안철수 교수를 불러냈고 네. 지금까지도 네. 그 판의 핵심에 네. 안철수 교수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문재인, 안철수 네. 두 분이 후보 단일화를 약속했고 네. 오늘 이 광화문에서 네. 2, 3만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네. 그걸 이제 확실하게 재확인하는 그런 그걸 순간이었습니다. 넘어서서 아주 감동적으로 보여준 네. 정치를 떠나서도 네, 네, 한 네. 인간과 인간끼리 약속을 네. 이렇게 멋지게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장 네. 감동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독자가 네. 방송사별로 뉴스 체크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네. 여러분 이따가 방송사가 어떻게 편집해서 이걸 보내는지 다행스럽게 네. 오마이TV는 아까 잠시 끊기긴 했습니다만 네, 이 역사적인 장면을 네. 전 세계 네. 전국에 네. 생생하게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네. 정말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끊기는 했습니다. 사실상 한번 아무 내용도 요가 없이 네, 네, 네. 액면 그대로 주권자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서혜성 교수님의 진행은 마치 스포츠 경기 해설을 보는 듯한. 예. 예. 아까 그 한 70대 예. 분이 우리 옆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랑 같이. 예, 오연호를 잘라라. 그리고 신문화랑 동시에 진행해라. 네. 신문화 어디 갔냐? 예, 신문화 어디 갔냐? 장윤선 기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이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시청을 오마이TV 네. 보고 계신다는 게 굉장히 사실 감동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방송을 중계를 안 하는 동안 그 광화문 거리에 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수많은 사람이 사실은 오 대표하고 저에게 네. 고맙다는 말씀을 하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네. 우리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네. 근데 그분들이 우리를 격려하는데 격려의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네. 모든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데 오마이TV가 진실을 보도해줘서 정말 고맙다. 네. 아까 영국에서 유학한다고 하는 학생도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정말로 머리 숙여서 마음속 깊이 머리 숙여서 여러분께 네. 고마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지금 독자가 전해주는데 네. 아까 그게 종편이 MBN이었나 네, 봅니다. 예. 패널들끼리 네. 안철수의 그 트윗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다가 네. 서로 치고받다가 네. 안철수가 광화문에 등장했다고 하니까 네. 갑자기 멘붕이었다. 아마 이제 그 트윗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네. 네거티브 정치가 좀 심각하다. 밤새 잠을 들지 못했다. 네. 이렇게 말했는데 네. 문재인 후보가 거기 오늘 연설에서 화답도 했습니다. 네. 내일 TV 토론을 포함해서 마지막 다스가 남았는데 네. 어떤 네거티브 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네. 완승을 하겠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 안철수 후보의 그 말이 이제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네. 간주하고 싶은 염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분들은 이제 과학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는 태도와 같은 거죠. 네. 그분들의 바램을 그냥 표현했을 뿐인 거죠. 네. 자, 이 독자는 제철이는 통편집에서 털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MBC. 예. 여러분 MBC에게 지금 주의를 미리 발산해 주세요. 통편집 하지 말고. 여러분 15초 15초 제대로 내보내라.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고작 15초를 편집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오늘같이 중요한 연설에서 그 장면을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언론은 아니고 그냥 어느 특정 후보의 홍보기관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 대선 떠나서 선거를 떠나서 그 장면 15초는 뺄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도 지지자들은 지금 열기 속에서 막 춤을 추기도 하고 말이죠.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해둬야 될 것은 오마이뉴스가 지난 6일인가요?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의병선포. 그런데 그는 여전히 유효하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방심하면 안 되거든. 방심하면 안 되고 여러분 아마 지금 위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오연호 대표하고 제가 계속해서 중계방송을 하고 있을 때 피부로 느낍니다만은 판세가 일정하게 반전된 건 맞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겼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굉장한 접점 안에서 아마 조사하는 방식, 투표 날 날씨 이런 것들에서 커다란 차이가 실제 생길 수도 있는 현재까지 뭐 승리를 엿가라거나 그럴 수 있는 조건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부터 그 촉발된 새누리당의 SNS 관련 의혹권 또 일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일 겁니다만 그것이 상당한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신문화 기자가 여기 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박종호 기자가 오늘 나오지 않는 이유가 오지 못하는 바로
그 불법 선거운동, 네.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서 네. 오마이뉴스가 단독으로 제보를 받았고 네. 그 현장을 선관위와 경찰과 함께 아까 오후에 급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가 네. 지금 오마이뉴스의 탑기사로 지금 올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저기 뭐야, 곧 지금 오신대요. 심은하 기자가. 심은하 기자가. 심은하 기자가 여기 지금 거의 오고 있다. 심은하 네. 기자 본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장윤선 기자가. 장윤선 기자가 심은하 기자. 모르셨군요. 몰랐어요. 예. 네. 심은하 기자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심은하 기자가 그래서 직접 그 듣도록 생산 현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특정이 온 것은 네. 대선 올릴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어제 단독 제보가 왔고 네. 오후에 그 사무실을 선관위와 경찰들하고 급습을 예.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다른 기자들에게도 알려가지고 네. 수십 명의 다른 기자도 함께 취재를 했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 그 선거와 관련되어서 부정선거에 대한 네. 것들 있으시면 네. 여러분 대선 올려보고 계시죠? 네. 아무런 여과 없이 거짓말 없이 진실을 그대로 보도하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필요하면 네. 오마이TV에 직접 제공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걸 취재해가지고 네. 액면 그대로 여러분의 거짓말 없이 네. 가감 없이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잠깐만. 네. 이럴 때 제가 꼭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어느 대표는 피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 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오마이TV 보니까 정말 좋으시죠? 대선 올려 보니까 좋으시죠? 아무런 가감 없이 정말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네. 강화문 두 번째 대첩도 여러분께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힘은 여러분 10만인 클럽에 가입해 주셔서 생긴 그 힘으로 이 방송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밑에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10만인 클럽에 가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이 스포츠 보는 것 같은 재미가 있다 그러셨는데 그보다 더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는 가짜입니다. 짜고 하는 거고 그리고 결과가 우리 삶에 영향을 안 미치지만 네. 이건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 행위를 여러분께 직접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즐겁게 방송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에게도 힘을 주십시오. 네.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네. 10만인 클럽에 가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네. 그 오갈 씨가 현장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갈 씨가 아직 퇴근하지 않은 채로 네. 강화문 세종문화관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의 끝부려에 다시 한번 오갈 씨를 불러서 같이 한번 얘기를 그거 가야죠, 우리가. 네, 이따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오갈 씨가 뭐 참고로 아시겠지만 네. 오갈 씨는 오현우 대표의 딸이 아닙니다. 네. 네,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네. 자, 오갈 씨는 지금 세종문화회관에 네. 광화문 쪽 끝방향. 네. 이 방송을 스마트폰으로 네.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네. 나는 오갈 씨를 봐야 되겠다. 네. 기어이. 그럼 지금 가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시마니 클럽, 우리 시마니 클럽 직원들 부스가 있고요. 네. 현장 가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아까부터 네. 팬들이 네. 커피도 가져왔고요. 오갈 씨 팬들이 아니 우리 예, 대선 예. 원래 팀 예, 팬들이 예. 그다음에 김밥, 네. 햄버거, 네. 샌드위치 네. 이런 거 지금 엄청나게 그리고 제 많이 제자들이 네. 오현우 대표에게 준 선물도 있는데 어떤 겁니까? 이따 가서 지금 한번 공개를 한번 해볼까요? 예. 선물 예. 아마도 선물이 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있으면 네. 공개를 해보고 할 거예요. 네. 바람이 슬슬 차기 때문에 선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댓글에 오갈 네. 씨 예뻤어요. 야. 좀 당황하는 것 같았어. 예, 테레비전 많이 안 나오시는 분은 당황하죠. 이럴 때 네, 당황하죠. 네. 예.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선거는 이제 4일 남았습니다. 네. 4일 남았는데 판세가 네. 만만치 않다. 네. 왜냐하면 이 모든 선거는 말이죠. 네.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막판에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과정인데, 네. 이쪽에서, 대단하다. 뭐 이렇게- 이만큼 많이 나왔다. 네. 그러면, 네. 또 저쪽에서도, 네. 긴장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기주시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또, 표로 뭉쳐지고, 네. 이러한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하겠습니다. 월드컵 축구 결승전인데 네네네. 마지막 4분이 남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4분은 잠시 방심하면 네. 1대1된 상황이 네. 갑자기 2대1이 되면서 네, 갑자기 네, 네. 경기가 끝나버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4분 남은 축구 경기 네. 결승전을 보고 계신다. 여러분 구경만 하지 마시고 네. 우리가 의병선 할 때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의병선 하는데 네. 핸드폰을 들고 해야 되는 낯이 아니고 네. 경기가 아니고 네. 핸드폰을 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네. 투표 참여를 해주시고 또 격려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트윗도 하시고 네. 카카오톡도 하시고 네. 그리고 오마이TV가 얼마나 재미있는 홍보도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면서 선거에 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분은, 네. 본인이 10만인 클럽 영업부장 하겠다. 서혜성이 아니고 또 다른 분이 영업부장. 예. 네. 자, 이분. 네. 방심하지 말고. 네. 지인들 다 전화 한 통씩. 네.
전화 한 통씩 안부 겸해 전해드려야죠. 그렇습니다. 투표 꼭 찍으시고 세상 좀 변화시켜 보자고. 네. 여러분 올해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투표하십시오. 여러분 올해 산타크로스는 미국에서 오지도 않고 코카콜라에서 오지도 않습니다. 자, 이번 산타크로스는 노란색 산타크로스입니다. 산타크로스가 12월 19일 이 광장에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선정적인 결과가 거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산타크로스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산타크로스라는 걸 생각하시고 역사를 바꾸는 산타크로스 그 선물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십시다. 자, 이분은 MB 호란, 병자 호란처럼 MB 호란, MB 호란을 접어쓰는 빛나는 의병대장 오연호. 서혜성 교수는 빛나는 의병장. 근데 의병대장과하고 의병장의 차이는 뭔가요? 뭐 차이가 없는데 이분이 아마 오타를 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의병장인 차이가 없죠. 자, 이분은 간결하네요. 긴장하라. 투표하라. 기뻐하라. 정동영 후보가 5년 전에 썼던 그 방식에 유사한 말. 그렇죠. 기뻐하기 전에 투표해야 되고 투표하기 전에 지금 4일 남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긴장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기쁨은 여러분 12월 19일 날 오후 8시 이후에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전까지는 긴장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투표장에 또 도장은 2개 다 찍혀 있는지 저희가 또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대선 논란을 끊을 수가 없음. 대선 끝나면 어쩝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기면 방송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면 저는 사라지겠습니다. 저 이기면 한 가지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뭐요? 담배를 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생방송 중에 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댓글 읽느라고. 우리는, 정권 교체가 되면 뭘 할 것인가. 조 교수가 63빌딩 올라간다고 하는데, 서혜성 교수는 이제 사라진다고 그랬죠? 아니, 저는 오 대표하고 둘이 사우나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되면, 그날은 개표방송 해야 되겠고, 그 다음날도, 방송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강남 20일 날까지는 여기 나와야겠죠. 그 후 며칠간은, 이제 쉬어야 되겠어요. 쉬어야 되겠죠. 그럼 실종. 우선 저는 사우나를 길게 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전화 와도 전화기 끄고 연락 없는. 우선 20일 전적쯤이면 사우나를 길게 하고 싶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긴장하라. 투표하라.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아까 그분 굉장히 짤막하게 이렇게 해주신 분. 자, 지금 이제 장윤성 기자 왔어요? 장윤성 시민아 기자 왔습니까? 시민아 기자 왔습니까? 시민아 기자가 안 왔으면 우리가 내려가서 좀 이동이 가능하나요? 안 가능하나요? 이동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마이TV가 현재 트래픽이 많이 걸려서 현장에 생중계가 온전히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현재 유선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디지털 무선 장비를 통해서 송출을 했는데 그게 끊겨진 바람에 지금 유선으로 송출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마이TV의 중계차 위에 올라가서 광화문 전체를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여러분 생생한 인터뷰 장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내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는 내려가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저쪽으로 이동을 하시려면은 제 접속 시간 한 1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안 되죠. 지금 이제 중요한 시간이니까. 자, 지금 말이죠. 아까 사우나 간다니까. 유세가 그럼 사우나에서 방송하세요. 그 전화기는 끄되 방송은 해라. 사우나에서. 24시간 방송하는 분도 있고 참 무섭습니다. 아니 지금 유세가 끝난 지 30-40분이 지났습니다. 불구하고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현재 광화문 광장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유세로선 드문 일이죠. 유세랑은 원래 후보가 떠나면 같이 다 떠나는 것인데 이렇습니다. 신문아 기자가 지금 저 아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문아 기자가 차 위로 좀 올라오셨으면. 우리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원래 이름이 뭐였죠? 장윤선 기자요. 장윤선인가요? 원래 이름이 장윤선이었습니까? 좀 올라오셔서 잠깐. 자, 그런 말이죠. 우리가 좀 지금 이렇게 독자들이 카메라가 위험하니까 우리가 좀 뒤로 가는 게 더 맞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안철수
그동안 이제 목도리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빨간색 비슷한 걸 차고 왔다라든가 등등등. 서혜성이 빨간색을 왜 했냐? 네. 에서부터 포함해서. 그러나 이제 확실하게 오늘은 노란 목도리를 메고 왔고 중요한 것은 그 목도리를 문재인 후보에게 수여주는 그 장면. 이런 거 이렇게 문학적으로 비유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추워도 괜찮으니 네 목이 따뜻했으면 좋겠다. 역시 안철수가 한 행동이 바로 그것이죠. 서혜성 교수를 영입한 효과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내가 4일간은 내가 추우마. 문재인 네 목이 4일간 따뜻해라. 그렇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실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감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선언했죠. 자, 이제 우리 선거 확실하게 이기겠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안철수 교수가 문재인 후보의 그 노란 목도리 걸어준 것은 이제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문재인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모든 지지자들, 유권자들에게 함께 안아주는 그런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지는 나무가 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자기의 추위까지 감당해 가겠다. 나는 너에게 과일을 다 주고 이 겨울의 절판에서 추위를 감당하겠다. 문재인 당신이 이 목도리를 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한 것이죠. 사실 말이죠.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방송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안철수 교수가 오늘 등장할지 안 할지 확인 취재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문재인 캠프의 핵심도 아마 안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NCND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상당히 이게 비밀리에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윤여준 교수도 윤여준 장관도 우리가 만나보고 여러 사람을 캠프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좀 더 뭔가 안철수 캠프 쪽에서 더 확실하게 좀 뭔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오늘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안철수 교수가 지지의 모습을 원내대표 사실 우리가 오늘 1시 반부터 지금 중계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1시 40분. 40분. 10분 차이가 납니다. 서혜성 교수의. 중요하지 않은 얘기가 자꾸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까먹어버렸습니다. 1시 40분도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때 첫 방송을 윤여준 장관하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이게 사실 우리가 다른 방송에 하지도 않았고 사실 윤 장관이 나와가지고 찬조에서 그 멋졌던 말을 그보다 또 새로운 말을 추가해서 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오마이TV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윤 장관 충분하게 자기 의사를 피력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윤 장관이 그 유튜브상에서 약 40만 클릭 이상 지금은 45만이 넘었을 것 같아요. 한 거를 보고 이 정도의 그 찬조유색의 스타라면은 심층 인터뷰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서 인터뷰를 했고 그렇습니다. 정말 거리에서 열렬한 지지를 또 윤 장관 마치 후보처럼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0년 전만 젊었어도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오늘 대선 원래가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1시 40분부터 우리가 중계를 했는데요. 사전에 이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이 카메라로 전반적인 장면을 아주 잘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약 우리가 2시간 동안 그렇습니다. 이 공식 행사가 하기 전에 대선 원래 팀이 특히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도 샀고 여러분 아까 그 방송 안 보신 분들은 꼭 제 방송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광화문 광장으로 직접 올 수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나도 보고 싶다. 그 다음에 댁에서 가슴 뜨거운 것을 충분히 미리미리 쌓여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그 예비 부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우리가 이제 그 문재인 후보의 차량이 올라가서 좀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 장면은 저희 인생에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 이미 벌써 한 15,000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광화문에 이 추운 겨울날 광화문이 이 민주주의의 꽃밭으로 봄날이 되는 개나리 꽃밭으로 봄날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중계할 수 있었던 것 그거 우리 아까 그 사진기자가 와서 풀샷으로 잘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혜성 교수가 만약에 전국인사가 되면 서혜성 교수한테 제가 특별 선물을 그때 이
수많은 15,000명의 청중을 배경으로 서혜성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액자에 크게 담아서 자, 몇 센치 몇 센치로 해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조그만 사진 손바닥만 해야 가지고 다니기 좋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쨌든 그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요. 왜 그 장면이 우리 역사에 남을 명장면 제가 생각했느냐면요. 그 신혼부부가 누군지를 사실 모르지만은요. 혼인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가난한 청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서는 그보다도 감동적인 메시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 내려오라고 그러는데. 내려가겠습니다. 시문화 기자가 드디어. 우리가 먼저 내려가고 카메라가 나중에 내려가야 될 것 같아서 위험해서요. 먼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마이크를 주고 가십시오. 마이크 서혜성 교수. 어디에 나옵니까? 오디오는 나온다고 하네요. 지금 이제 아직도 말이죠. 저 뒤에가 무대입니다만 지지자들 약 5천여 명의 지지자들은 계속 머물면서 오늘의 유세의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오마이뉴스를 이 대선 논리를 지켜보고 있습니까? 본인이 지켜보고 있는 장소와 또 오늘의 이 유세 현장에 대한 소감을 댓글창에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오마이뉴스 지금 메인탑 한번 보시고요. 오마이뉴스 메인에 새누리당의 또 다른 불법 선거사무소 의혹 이거를 우리가 취재했습니다. 단독으로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취재를 했습니다만 그 취재를 박정호 기자와 장윤선 기자가 했는데 조금 있다가 같이 한번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기자 조심해 주세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자, 제가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현호 기자가 내려오는 동안 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뭘 하셨습니까? 제 팬이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방금 그 사이 잠깐 동안 사인을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이 와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단 한 명. 사인을 받겠다. 그랬군요. 오 대표는 찾아오지도 않는데 뭘 더 단 한 명이라고 그럽니까? 그렇군요. 이제 카메라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예, 나오고 있습니까?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박정호 기자가 지금 왔군요. 우리 카메라를 잡고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대신 사라지면 뭐 사고로 어디 가면 대신할 그렇군요. 박장대소. 근데 박장대소인데 이름 바꿔야 돼. 왜요? 박심대소. 뭐 이렇게 무슨 대소? 심. 심. 심은아. 박심대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독자들이 전부 시문화인 줄 알고 있어요. 이제는 아예 이름을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윤선 쓰고 나서 뒤에다가 가로 열고 심은아 이렇게 해야지 이제 사람들이 알아먹어요. 그 사람이 이제 모르게 돼요. 그러면 저 조명 카메라가 오기 전에 말이죠. 제가 지금 여기저기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으니까 혼자 좀 지내고 계세요. 왜 전화가 많이 옵니까? 왜? 우리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저도 전화기를 그럼 켜야 됩니까? 아니, 켜지 말고 해보세요. 오늘 대표가 지금 전화를 잠깐 받으러 갔습니다. 그 신문사 방송 사장이다 보니까 기자들이 아마 연락 오는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광화문 내거리 중에서도 세종대왕 동상 바로 뒤편에 서 있습니다. 그 앞쪽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방금 역사적으로 만났던 그 민주통합당 바로 문재인 후보의 유세가 한 30분 전에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신문화 기자가 제 옆으로 지금 천천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신문화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있어? 네, 반갑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이틀을 안 봤더니 거의 한 1년 안 본 것 같습니다. 마이크 드시고. 근데 저 연관 검색어가 걱정이 돼요, 이제. 왜요? 시문화 하면 연관 검색어로 장윤선이 뜰까봐. 오갈 가면 안 되는데. 시문화 씨가, 시문화 씨, 심히 괴로워하시지 않을까. 그분은 은퇴하셨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부 연기 활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근래 소식 좀 전해주시죠. 뭐 하셨습니까? 시문화 씨 소식. 아니, 뭐, 신문화의 소식. 무대에서 이틀간 사라졌던 신문화 기자는 뭘 했는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부터, 새누리당의 유사 선거사무소,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89조가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선거사무소 이외에 다른 곳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런 금지 규정이 있는데 새누리당에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미등록 선거사무소를 발견했고 그 선거사무소를 찾아가서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가령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양반들이?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선관위 직원들하고 함께 들어간 사무실 안에는 새누리당 로고와 당명이 박힌 임명장, 박근혜 후보 명의로 되어 있는 임명장이 어떤 임명장이었습니까? 선관위원으로 선관위원으로 위촉하는 임명장이 3개가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그 위촉장을 싸는 케이스, 케이스가 무려 7박스가 나왔습니다. 7개가 아니고 7박스. 예. 한 박스에는 650개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새누리당 로고가 박힌 대봉투가 또 그런데 뭐 박스가 되게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뭐 오늘 뉴스는 안 봤습니다만은 되게 이런 일이 생기면 자발적으로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거는?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이 사무소를 운영한 책임자는 전직 한나라당 당원입니다. 한나라당 당원인데 현재는 새누리당 당원이 아니다. 그리고 선거사무소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발견된 사무실에 대해서 유사선거사무소가 아니다. 지금 여기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죠?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그런 물건들이 발견되었지만 그것을 발견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유사선거사무소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 사건을 종결하고 조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조계의 여러 인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관위가 선거법 89조에 규정된 유사선거사무소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조사하지 않겠다라고 방침을 정한 것은 잘된 결정이냐. 이렇게 제가 여러 군데 자문을 구했는데요. 관련해서 법조계 관계자들은 말도 안 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설령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그 이유도 조사를 하고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겠죠. 만약 그래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그걸 검찰이나 경찰에 넘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렇죠. 선거관리 이렇게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능이 갑자기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 선관위가 그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 저희로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연관성. 그러니까 그분이 뭐 현재 당원은 아닌데 당원도 아닌 그분의 사무실에 그 선거사무소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그분들은 뭐 하셨을까, 그거세요? 처음으로, 그분들이 이제 봉투 붙이는 연습. 새누리당 디자인, 로고 디자인 연습. 그리고 임명장 만드는 방식. 어떻게 하면 임명장 3개를 650개에 집어 넣을까. 뭐 이런 거 연습하던 그런 곳이었던가 보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연습할 때 그거를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선거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힌 선관위의 입장.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사안을 저희가 그 제보를 받아서 취재를 가는 과정에서 선관위에 제보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해프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선관위에 지금 그 의심이 되는 유사선거사무소로 의심이 되는 곳이 있으니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에 덧붙여서 사실관계를 선관위가 직접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자가 해서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요청을 기자가 수사관은 아니니까요. 저희 수사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저희가 연락을 드렸던 게 공교롭게도 11시 45분경이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아까 아저씨 사람 얘기 못 들으셨어요? 뭐라고? 서혜성 신문아 둘이 하라고. 중요한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까먹었어요. 아니, 선관위에 연락을 했더니 그때가 공교롭게 11시 40분이었다. 공교롭게도 11시 45분, 이게 점심시간이 다가오는 시간이었는데요. 2교대로 근무를 한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그래서 일부는 점심을 드시러 가셨고 나머지는 또 점심을 드시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고 드릴 수가 없다. 따라서 시간을 좀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그분들은 전화기를 안 쓰시는 모양이죠? 선관위가 전화기 없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관계자들의 연락처를 달라 했더니 개인 연락처라서 줄 수가 없다.
라는 입장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공직자가 무슨 개인 연락처가 어디 있습니까? 공직자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왜 무슨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비밀 활동을 하지 않는 한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점심 먹으러 가면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기자들은 지금까지 한 끼도 먹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아직 못 먹었습니다. 아직 아침을 아직 못 먹었습니다. 저희가 하루 종일 굶으면서 저희가 그런 상황을 끝나고 김밥이 지금 많이 김밥이.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팩트.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관이가 점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 조사에 나올 수가 없다 해서 이렇다는 얘기군요. 잠깐만 이렇다는 얘기군요. 제가 중간 해설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밥 먹을 때는 그러니까 선거 부정 문제는 마음껏 저질러도 되는군요. 그러니까. 근데 성관이가 우리 대선 원래팀하고 같은 팀 훈을 갖고 있네요. 네. 밥은 급하게 먹습니다. 그러네. 어쨌든 너무 이건 예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설명을 좀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진지하게 끼어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선관위가 이렇게 유사선거사무소로 보이는 곳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 것은 상당히 조급해 보인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무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빌딩에 저희가 유사선거사무소로 의심이 되는 곳은 그곳 이외에 두 곳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위치는 대략 어디입니까? 여의도입니까?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여의도의 그 빌딩 이름 말씀하지 마시고. 새누리당 근처에 있는 빌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가 위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했는데 유사선거사무소가 아니다. 고로 조사하지 않겠다라는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유권자들로서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관련해서 오늘 표창원 경찰대 교수가 있습니다. 표창원 교수께서 저희 기사가 나간 다음에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려서 박근혜 후보는 선관위에 대해서 압력을 넣지 말아라. 그러니까 공정하게 조사해야 되는 선관위의 활동을 압력을 넣어서 조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문을 표창원 제기했습니다. 교수가 평소에 무슨 진보적이거나 근데 그렇게 치우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주의자로 갈 수 있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럴 정도이군요. 어제 그 기자회견이 일종의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했어요, 사실은요. 상식적인 사람이 봐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무슨 여기서 그곳이 유사선거 사무소다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그리고 아직 현재 경찰이 그 사무실 앞에서 대기 중입니다. 현장을 보존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보존 조치를 요구했고 경찰이 현장에서 보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방송이 끝나면 다시 또 여의도로 가야 합니다. 여의도로 가서 그 상황이 종료가 될 때까지 저희가 그 상황을 지켜볼 것이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은 이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현장 보존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도리어 걱정스러운 걸로 국민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죠? 지만아 기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경찰이 현장 보존한다고 하면 현장 보존이 됐다. 됐구나. 방부 처리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시간이 길어지면 뭔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그런 사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없는 것인데요. 현장에도 지금 경찰관 한 명만 서 있습니다. 경찰관 한 명만 대기 중이고 나머지 경찰관들은 다 돌아간 상태이고요. 저녁을 드셔야 되겠죠, 국민들. 바쁘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김은하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지금 취재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박정호 기자도 잠깐. 박정호 기자의 아까 제가 굉장히 속상했어요. 오 대표하고 제가 속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러웠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둘을 보더니 박정호 기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둘은 완전 무시야. 굉장히 예쁜 아가씨 20살. 20살 아가씨가 부모님과 같이 가면서 같이 또 너무 자랑스럽게 자기는 박정호 기자 팬이다. 그래서 박정호 기자는 여기 없다. 그러니까 대신 우리랑 좀 사진을 찍어라. 그랬더니 가까스로 우리 사진을 찍고 가긴 했는데 마지못해서 이따 박정호 기자한테 그 사진을 우리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그 특종 잡는데 같이 갔었는데 같이 가서 정상으로도 생생히 찍었습니까? 들어가서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생생히 찍고 싶었는데 선관위 쪽에서 확실한 그런 물증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기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기자들 통제가 돼서 제가 들어가서 찍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간간히 오마이TV 봤습니까? 간간히? 네, 아까 그 안철수 전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올라와서 안철수 전 후보의 15초 유세, 15초 연설 그것도 봤고요. 문재인 후보 연설, 목도리를 걸어주는 안철수 전 후보가 노란 목도리를 문재인 후보한테 걸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댓글방을 제가 봤는데
와, 그냥 뭐 감동의 도가니. 그렇습니다. 다 쓰러지시고 네. 눈물 난다 그러시고 네. 깜짝 놀랐고요. 네. 지금도 미국 미시간에서 보고 계신 분이 계신데 새벽 5시 15초간 마이크 잡은 안철수의 역사적인 연설 순간을 봤습니다. 네. 오마이 TV 덕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고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지금 장윤선 기자가 계속해서 성관이에 대한 그런 말을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성관이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성관이냐? 네. 무엇을 관리한단 말이냐? 네. 그리고 2012년인데 여기가 어디냐? 아프리카냐? 네. 네. 정말 그렇게 성토를 많이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장윤선 기자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어?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네, 맞습니다. 장윤선 기자 장윤선 기자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시문화 기자 일어나봤어요. 올라왔고요. 네. 시문화 기자 화이팅. 시문화 기자 일어나봤어요. 시문화 기자 이런 일어나봤어요.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네. 맞아요. 네. 내가 알았는데. 내가 알았는데 말씀하셨군요. 이따 밥 먹으면서 내가 하려고 네. 했는데 박정호 기자가 네, 축하드립니다. 이 순간 자, 대표의 네. 생일 축하 노래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함께 독자 여러분 준비하시고 목소리, 독자 여러분도 목소리 좀 준비해 주시고 여기 우리 스태프과 함께 저기 뭐 젊은 남자는 누굽니까? 우리 김동환 기자 이러세요. 김동환 기자 이러세요. 김동환 기자 이러세요. 이러세요. 예, 우리 김동환 기자도 이거 같이 했습니다. 이 김동환 특정을 빨간색이니까 한나라당 한나라당에서 왔다고 치고 상승 기자 가운데 하지. 상승 기자 가운데. 자, 그래서 이제 전국과 그다음에 119개국의 독자들과 함께 119개국에서 말도 안 나오려고 그러네. 119개국에서 한글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시문화 기자의 장윤선 기자의 생일을 제가 왜 한글이라 굳이 말했냐면 여기 바로 세종대왕 동상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마이뉴스 편집국에 지금 최인성 기자를 포함해서 편집국 기자들이 토요일 당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대표 갑자기 왜 내가 우리 신만이 클럽에 있는 오가을 씨한테 미안한 생각이 갑자기 들지? 어쨌든 간에 여기가 자 생일이었으면 좋겠네. 119개국의 장윤선 기자의 생일 축하 노래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불러야죠.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시문아. 생일 축하합니다. 댓글로도